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이 이제 곧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에 개정된 경비업법이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청사진이 우리 보안 산업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법이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현장을 확 바꿀 최신 교육 규정까지 이 6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럼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안전을 정의하는 법. 모든 규정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 경비업법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제1조에 나오는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당신들 사업해도 좋습니다 하고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산업 전체가 국민들한테 저긴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아주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세세한 규칙들이 전부 다 이 목표 하나를 향해 달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비업의 종류와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법에서는요, 누가 또 어떻게 보안회사를 차릴 수 있는지 그 설계도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경비 업무를 크게 6가지 전문 분야로 딱 나눠놨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빌딩 지키는 시설 경비, 그죠? 그리고 현금 수송 차량 같은 걸 지키는 호송 경비, 또 공항이나 발전소처럼 진짜 중요한 국가시설을 방어하는 특수경비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장 안전을 위한 혼잡 교통유도 경비라는 것도 추가됐는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시대가 바뀌면서 경비의 역할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냥 나 사업할래요 하고 등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설 경비는 최소 경비원 10명에 자본금 1억 원이 있어야 하고 훨씬 더 중요한 임무를 맡는 특수경비는 어때요? 특수경비원 20명에 자본금도 3억 원이나 갖춰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안전을 다루는 일이니까 시작부터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구조 안에서요,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비 지도사인데요. 이분들은 그냥 경비원이 아니에요. 리더이자 또 현장의 선생님 같은 존재죠. 그럼 경비 지도사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냐?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예요. 현장에 있는 경비원들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교육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뭐랄까? 보안팀의 코치 아니면 품질 관리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네요. 근데 이 경비지도사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경비지도사. 이분들은 시설, 호송, 특수경비처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현장을 다 관리하고요. 다른 하나는 기계경비지도사. 이쪽은 감지기나 관제 시스템 같은 첨단 장비를 다루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전문 분야가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경비 지도사를 키워내는 교육기관에 대한 아주 따끈따끈한 새 기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리더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4년 8월 13일. 바로 이날부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조치인데 이게 앞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정말 클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한민국의 차세대 보안 리더를 키워내려면 이제는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일 텐데요. 바로 사람입니다. 강사의 자격이죠. 법에서는 크게 5가지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가르친 분,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는 분, 석사학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 있는 분. 여기까지가 좀 학문적인 전문가 그룹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실무 전문가예요.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아니면 아예 현장에서 7년 이상 구른 베테랑.
핵심은 뭐냐? 이 5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최소 1명은 반드시 확보해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나 가르칠 수 없게 된 거죠. 자, 강사만 있다고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시설과 장비입니다. 그냥 책상, 의자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제 안 돼요. 전용 강의실하고 사무실은 기본이고요. 체포나 호신술 같은 거 가르치려면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매트가 깔린 별도의 실습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계경비 교육이라면 센서, 관제 시스템 같은 실제 장비가 갖춰진 실습실까지 요구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아주 명확한 지침인 셈이죠. 자,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경비지도사들. 이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교실에서 배운 걸 현장에서 어떻게 펼치는지 그들의 임무와 배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치 규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 지역을 기준으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무조건 둬야 하고요. 만약 200명이 넘어가면 100명이 늘어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 한 명의 지도사가 책임져야 할 현장과 인원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현장에 배치된 지도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법에서는 매달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하는 핵심 임무들을 정해놨어요. 직접 현장을 돌면서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건 기본이고요. 근무 계획표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찰 계획, 비상시 대응 계획까지 아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 현장의 품질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보안 산업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바로 1을 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기관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제는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자격을 갖춘 강사가 최소 1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중간한 강사 수십 명보다 진짜 전문가 단 1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양보다는 질이라는 원칙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기준들은요, 교육하는 맨 꼭대기 단계에서부터 우리 보안산업 전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꾸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치질 개선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문턱을 높인 새로운 기준, 과연 이게 대한민국 보안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